소형 원전이라는 사실은 신기루인 것이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원자로는 그렇게 덜컥 짓는 게 아니고요. 실험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요. 대구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주민 수용성 묻고요. 우리가 핵 다음 세대를 찾아가야 된다. 아마 일 것이고요. 이게 앞으로 핵보다도 이 세상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거든요. 원자력을 무기로 쓰는 게 원자폭탄. 근데 원자력을 전기 발전이나 이런 데 사용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원자력 발전조차도 지난 한 5년 정도, 네. 그죠? 지난 정권에서는 그걸 막았었으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규 원전, 또 그리고 기존 원전이 조금 더 오래 운전하는 거를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찌 보면은 그 핵 연료를 조금 많이 절약할 수가 있어. 그게 이제 쌓였단 말이죠. 그게 이제 5년분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제재가 오면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 멈춰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 공포를 느꼈던 경험이 한 번 있죠? 한 번이 아니고 최소한 3번이 몇 번 아니겠습니까? 있었죠? 수리말섬 있었고요. TMI 여기 수리말섬, 그리고 체르노빌 있었고요. 그리고 10년 전이죠. 13년 됐네요. 그 일본. 2011년. 거기 4기가 후쿠시마. 근데 우리도 월성 4호기가 뭐 좀 세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아, 그거는 늘 새는 겁니다. 왜냐면요. 어딘가 새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양이 작고, 그리고 경락 건물 안에 있으면 되는, 이게 밖으로는 그때는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지만은 지금부터 걱정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사고가 아니고 고장이다 또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사건 또는 고장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안전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쓴다는 거죠. 우리 보세요. 비행기 떨어집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배 타고 갈까요? 비행기로 가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직접 비교는 안 되는 게 핵발전소는 방사선이 나온단 말이죠. 후쿠시마에서 본 것처럼. 근데 우리 원자력 발전 기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시죠? 따라잡은 겁니다. 거북이가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죠. 언제 다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대형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우리가 2번째 가라면 조금 서럽죠. 그런데 아궁이, 원자로는 정말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약간의 그 2% 부족한 건 있지만, 그런데 땔감을 못 만든다는 거죠. 농축이 안 돼요. 그걸 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고 우리가 할 수 그거 못 해요. 맨날 그 뉴스에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하는 그 부분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그 소위 핸디캡, 장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최소한 아궁이에 관해서는 정말 자랑할 만한데, 그런데 이제 미국이 다시 원자력을 지켜들면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멀지는 않은 것 같다. 우리가 대형 원자 발전기는 그런 사고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미니 원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대구에 뭐 건설하는 걸 추진하겠다 뭐 이런 뉴스도 본 것 같은데. 네네, 좋습니다. 소형 원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100만 킬로와트라고 치면은 이거는 30만, 10만 킬로와트. 작은 걸. 근데 왜 작은 거냐? 경제성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썼던 말이 있습니다. 영어를 써서 the bigger the better. 클수록 좋아. 그래서 왜냐하면 단가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자꾸 영향을 키웠던 겁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고 났을 때, 녹았을 때 엄청난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럼 다시 조그맣게 만들지. 그럼 조그맣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3분의 1짜리면 3분의 1이 나올 텐데 하나 지을 때 3개 지어야 되죠. 그럼 결국은 똑같아요.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SMR, 소형 원전이라는 사실은 신기루인 것이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유지 보수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부 다 뚜껑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뚜껑 열지 않고 오래 갈 수 있게. 근데 좀 얼핏 보니까 홍 시장도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거기 뭐 협약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구에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대구에 핵 위험 시설, 혐오 시설 지으면 안 된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자로는요 그렇게 덜컥 짓는 게 아니고요. 먼저 실험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딘가에서 바닷가가 됐건 호숫가가 됐건 아니면 원자력 연구소 부지가 됐건 간포가 됐건 그런 다음에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요. 대구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주민 수용성 묻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원전 부지를 선정하고 공표를 한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 부지부터 그냥 일단 저는 이건 떠보기 아니냐 이렇게 너무 보시면 당연하죠. 그 핵 재처리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뉴스에서. 네네. 그건 뭐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직 못 한다면서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땅에서 우라늄을 끄집어내면은요. 그러니까 1000개 우라늄을 끄집어낸 다음에 광석을요. 그 중에 993개는 우라늄 238. 이건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깨지지 않아요. 거기 7개, 1000개 중에 7개 정도가 235예요. 이게 쓸모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기계적으로 가루를 만들어가 기체로 만든 다음에 마구마구 돌리면은 235가 전체의 95% 정도까지. 그러니까 1000개를 한 950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재처리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교수님 이렇게 다 아시는데 우리나라는 왜 핵 재처리가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내연남불. 미국이나 러시아 가면 연애고요. 우리 대한민국 하면은 불륜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못하는 게 아니고 허가가 안 나니까 안 하고 있는 거군요. 못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니까. 못하게 하는 거니까 못하게 못하는 거군요. 그게- 할 수는 있는데.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옛날 일본은 기술. 가능하고. 그런데 일본은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 고 삶아가지고요. 레이건 대통령 해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일본. 예, 일본은 가능한 게 아니고 벌써 가능합니다. 그럼 벌써 일본은 만들고 나 핵 있어요. 만들래 그러면 바로 만들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50톤을 갖고 있습니다. 플루토늄. 50톤이면요 만기가 넘어요. 금방 생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드라이버만 돌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흘 미국 쪽의 얘기는 이제 한국은 우리가 이렇게 다 주둔도 하고 있고 아니 일본에도 주둔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 거 쓰면 되니까 너네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고 일본 너넨 여기까지 해 이렇게 된 거군요. 좀 더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나라는 군부 세력이 있었잖아요. 전두환부터. 그때까지 어찌 보면은 하지 않을게 하고 그 정권 유지 대신에 우리가 하지 않을게 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은 거죠. 낙하손의 총리부터 해가지고 기시다 총리까지 전부 해서 무려 50톤을 영국, 프랑스 자국 내갖고 지금 올해부터 다시 로가수촌이 돌아가거든요. 1년에 또 8톤씩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나라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닌 게요. 국내 그 폐연료봉, 사용 해결료라고 하는 거죠. 10,000톤이 넘게 쌓여있거든요. 그 중에 1%면은 100톤이죠. 그 중에 아주 좋은 플루토늄 239가 제 계산으로는 80톤쯤 돼요. 80톤이면은 2만 개입니다. 플루토늄 폭탄 2만 개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 가지 아까 비확산 조약도 있고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묶여 있죠. 안 하는 것이죠.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요. 그 미국도 텍사스 어디 벌판 뭐 사막 같은 데 가가지고 지하 핵실험 하고 네네. 이러잖아요. 네. 북한도 마찬가지로 지하 핵실험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그 무시무시한 원자탄이 지하에서 터지는 건데 네. 이게 괜찮습니까? 안 괜찮죠. 괜찮을 리가 없을 것 같아서. 괜찮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땅이 주저앉고 그리고 심한 경우는 2m씩 땅이 떴다가 내리고 하거든요. 그리고 만탑산에서도 1m 정도 넘어왔다가 내리는 바람에 만탑산 키가 저만큼 작아졌습니다. 1m 50 정도로 작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왜 여쭤보냐면 그러니까 백두산 분화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북한이 자꾸 그 땅 밑에서 핵 실험을 해버리면 아무래도 작용을 할 거 아닙니까? 백두산이 활화산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주기가 1000년인데요. 이게 거리수대 기록을 보면은 988년인가 그렇고 지금 1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김정은도 알겠죠. 그런데 만탑산이 떴다 앉을 정도면은 충격이 갈까요? 안 갈까요? 영향을 받죠. 받죠. 그렇기 때문에 한다면은 아마도 태평양상에서 400km 상공에서 EMP탄 상공에서. 예. 교수님 다른 인터뷰에 보니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세대다, 대가 끊길 위기다 이러셨는데 그건 무슨 의미예요? 어찌 보면은 사실 현존하는 그 핵 무기 과학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 들었지 않습니까? 머리도 하얗고. 제자나 후배 양성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죠. 왜냐면은 저는 도쿄 공업대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요. 저도 과목 개설을 하려고 했거든요. 당장 학과에서 올라가지 않죠.
학과에서부터. 그래서 겨우 했던 게 외국인 학생들이 제법 많아서 그러니까 제3 인도 파키스탄도 있었지만요. 이란도 있었지만 그리고 이란도 있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시켜주고 싶었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저희 때 제가 84학번인데요. 저희 때 핵 원자력공학과 거기 되게 셌었는데 가고자 하는 친구들 많았거든요. 뭐 그럴 때도 있었는데 별로. 그 이후에 또 안 갔구나. 그렇죠. 그러다가 지난번에 핵 이거 막 누를 때는 더 안 갔고요. 지금은 다시 이제 살아난 것 같아요. 다시 좀 그렇죠.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핵공학과라는 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런 인력들이 나오질 않았다는 말씀이시구나. 그렇죠. 일단 저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왜냐면 제자 필요 없이 바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3차원 인쇄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릴까요? 인터넷에 아직도 나가사키 폭탄의 그 설계 도면이 떠 있다니까요. 그래요? 네. 그냥 그대로 먼저 3차원 인쇄기로 돌리면 됩니다. 요즘은 원자로도 3차원 인쇄기로 돌려요. 그런데 그건 너무 옛날 과학이고 그리고 그때 제가 특수 문제를 했던 그 자체가 설계 도면이 또 있다니까요. 공차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뭐가 들어간다는 거지 다 들어가 있어요. 교수님 이번에 출간하신 책 보면 핵은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그렇죠. 뭐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렇습니까? 네, 오래됐습니다. 사양길입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핵 다음 세대를 찾아가야 된다. 아마 양자공학일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핵융합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핵에 묶여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21세기 지금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거는 북핵보다 더 걱정해야 될 거는요, 기후이변이고, 인공지능이고 양자공학입니다. 우리나라가 양자공학 굉장히 뒤쳐져 있어요. 미국에 비하면 4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이게 앞으로 핵보다도 이 세상의 주도권을 그러니까 패권을 장악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양자공학 이런 얘기 심심치 않게 듣는데 그게 핵심 내용이 뭡니까? 저도 잘 모르는 게 양자역학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컴퓨터는 슈퍼컴퓨터 할아버지라도 이진법이에요. 십진법도 아니고 1이냐 0이냐 그렇죠. 켜졌냐 꺼졌냐. 양자역학은 그게 아니고요. 완전히 켜진 것 조금 덜 꺼진 것 완전히 꺼진 것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진법을 하니까 얼마나 원시적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암호 해석을 하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하는데 10년이 걸린다. 양자역학은 몇 초 만에 풀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모 아니면 도인데 여기 개, 걸, 유 다 있는 거야. 이게 있는 거죠. 이게 양자역학. 맞아요. 그럼 이게 동시에 나가는 겁니다. 해독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복잡해지네. 2배, 10배가 아니고 10배 자승배로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자꾸 오류가 나는 거예요. 이게 오류가 나기 전에 상용화가 되면은 이건 재앙이거든요. 그 오류를 잡는데 거기에 대한 단서가 조금씩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오류 잡는 과정이지. 그래서 거기 이제 미국이 전적으로 그리고 중국이 뒤따르고 있는데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핵 가지고 거기 뛰어들자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게 저희가 안 다뤘던 분야인데 원자력 얘기하고 이러면서 겁도 났는데 또 새로운 걸 또 많이 알게 됐고요. 여기다가 양자까지 가니까 그렇죠. 야 이게 정말 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구나 싶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니까요. 글쎄 말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정말 민감한 얘기고 불편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근데 뭐 한번 알아봐야 될 얘기라서 저희가 오늘 준비해 놨거든요. 오늘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 그런 주제였습니다. 오늘 송인열 교수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